또 방구석 LCK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지난 서머 시즌 앞두고 저희가 방구석 LCK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1라운드가 끝난 시점에 맞춰서 1라운드를 좀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LCK 서머 스플릿 1라운드가 지난주 금요일 9일 마무리됐는데요. 현재 2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젠지, 지금 2위가 담원, 3위가 농심, 4위가 아프리카, 5위가 T1, 6위가 리브 샌드박스, 7위가 KT 롤스터, 8위가 하나생명, 9위가 프레딧 브리온, 10위가 좀 DRX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죠. 맞습니다. DRX를 이제 4강 그 경쟁이 유일한 팀으로 유력한 팀으로 뽑았는데 일단은 젠지, 담원, T1이 이렇게 이제 3강을 구도를 구축할 것이고 4위까지 이제 한화가 유력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름 이번에는 좀 많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DRX랑 이제 리브 샌드박스를 이제 6강을 위협할 후보로 놓고 아무래도 4강 체제에서 이제 두 팀이 좀 더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외로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DRX가 예상치 못한 부진을 겪고 있고 T1이나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승수를 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좀 중위권에 좀 머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이제 와일드 카드 아니면 뭐 다크호스를 뽑을 때는 다 의견이 갈렸었지만 사실 공통됐던 의견은 4강 구도였잖아요. 네, 그렇죠. 담원 기아와 젠지 그리고 T1과 하나생명의 4강 구도를 구축할 것이고 나머지 팀들이 조금 위협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 구도가 깨졌고요. 저 같은 경우는 농심과 그 리브 샌드박스를 주목할 팀으로 꼽았고 아프리카 프릭스도 제가 거론을 했었는데 정말 뭐 사실 이 정도까지 저는 예상은 못했습니다. 이 팀들이 정말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농심이 3위고 4위가 아프리카 프릭스인데 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공격성입니다. 리브 샌드박스도 그렇고 아주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서 상위권 팀들을 많이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이고 특히 농심 경기력이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충분히 롤드컵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두 팀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일단은 스프링 시즌에 비해서 서머 시즌에 로스터가 일부 변경됐었습니다. 서머 시즌 같은 경우에 농심은 지금 고리, 김태우 선수가 미드라이너로 영입이 됐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 딜러 자리에 레오 한결의 선수가 영입이 됐었거든요. 이제 두 선수가 영입 직후에 바로 자신들을 왜 영입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특히 김태우 선수가 스프링 시즌에 1라운드 POG 플레이 오브 더 게임 포인트를 600포인트로 가장 많이 쌓은 선수가 됐었고 한결의 선수도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얻어냈었죠. DRX의 부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만 DRX가 다행히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라운드에 그래도 이제 마지막 경기 프레딧 브리온을 잡으면서 1승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전패의 수모는 이제 면했는데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서머에는 기대감을 불어넣은 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DRX가 그렇게 좀 성적이 떨어진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솔카 송수영 선수가 스프링 당시에는 이제 메이지 챔프 소위 이제 말하는 이제 신드라 같은 챔프로 많이 재미를 봤었는데 메이지 챔프의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메타 적응을 좀 못했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바텀 듀오가 너무나도 좀 약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두 선수 자체가 라인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빅웨이브가 쌓이게 되면은 다이브를 너무 쉽게 당해주다 보니까 하체에서 무언가를 못하니까 상체에서는 당연히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기발랄한 플레이를 하던 표식 홍창현 선수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킹게 이제 황성훈 선수는 이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무리를 하다가 더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양상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DRX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좀 초강수를 튼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바텀에 2군에 있던 이제 원거리 딜러 태윤 김태윤 선수하고 윤세준 선수를 콜업을 하고 기존에 있던 원거리 딜러 두 선수를 이제 챌린저스 팀으로 이제 샌드 다운을 한 상황이고요. 세트 배우영 선수를 영입한 상황입니다. 바텀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경기 1라운드 브리온전에서 좀 어느 정도 인상적인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를 따냈죠.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올 수는 있다고 봐요. 물론 두 선수가
다른 팀들에게 이제 좀 적응이 되면은 좀 이제 이 선수들이 그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T1 하나 얘기를 해봐야겠죠. 4강 구도에서 사실 좀 멀어진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광한경 기자는 이 T1과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근 메타의 핵심은 탑과 이제 정글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T1의 지금 최대 약점 중 하나 이제 탑 정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뭐 그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교전 단계나 이제 운영 단계에서는 뭔가 선수들이 붕 뜬 느낌이 좀 들고요. 바텀 듀오가 이제 분전을 하지만 캐리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현재 나오는 챔피언들도 바텀 원거리 딜러를 보면 이제 진이라든지 애쉬라든지 조금씩 이제 유틸성이 강한 지원형 원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재다능한 팀적인 이제 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딜로 아무래도 캐리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T1이 반등하려면 탑 정글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안 좋아진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페이커 선수가 좀 극단적으로 좀 경기력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라인전 단계는 좋지만 다소 무리한 판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하드 스로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그 좀 더 부담감을 느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더 약간 무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T1의 야누스 같은 경기력이 극복이 되려면 탑 정글이 좀 더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비슷한 의견이지만 조금 다르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T1 뭐 탑 정글에서도 뭐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은 사실 지금 T1이 전체적으로 라인전 체급 자체는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 그 페이커 선수의 스로잉에 가까운 플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는 결국 양대인 감독이 계속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사실 그 선수의 합적인 그 부분이겠죠. 방향성과 호흡, 이 부분에서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젠지전 같은 경우는 그 합들, 그 자신들한테 그 부여받았던 롤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젠지를 꺾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T1에게 가장 필요한 건 호흡적인 부분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다면은 2019년 여름과 마찬가지로 그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T1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는 4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8위죠. 네, 8위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경기력이 반등을 했었고 물론 담원기아를 만나서 뭐 최근에 뭐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일단은 하나생명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지금이 탑 메타인데 좀 탑에서 조금 애매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질 않나. 지금 모건 선수도 나오고 있고 두두 선수도 나오고 있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손대영 감독의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 다 각자의 장점이 다른 선수들이라서 어떻게 지금 메타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를 하나생명의 조합과 잘 맞물려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주요해 보입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가 뭐 서머 시즌 시작이다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하나생명이 DRX를 잡은 다음 데프트 김혁규 선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초반에 이제 소통 그러니까 콜적인 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해결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제 담원기아한테 지긴 했지만 최근 담원기아의 폼이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그거 이제 정상 참작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생명은 정지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 믿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적인 움직임을 많이 하면서 혼자 해야겠다는 부담감을 좀 많이 내려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나왔던 아칼리 펜타킬처럼 언제나 이걸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급 선수가 아닌 이상은 정지훈 선수가 정말 미드라인부터 라인전부터 터트리는 경기 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데프트 선수도 또 지금 메타에서 폭이 워낙 넓은 선수잖아요. 챔피언 폭이. 직스 같은 경우도 다를 수 있고 뭐 정석적인 원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선수가 조금만 폼을 살짝만 기량을 회복한다면 하나는 충분히 해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젠지 얘기도 나왔고 담원기아 얘기도 나왔으니까 결국 저희가 이제 우승을 놓고 다툴 거라고 예상했던 담원기아와 젠지 얘기를 조금
해봐야겠죠. 개막 후 7연승을 달렸던 젠지는 지금 최근 좀 다소 주춤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라스칼 선수도 그렇고 뭐 젠지 주영달 감독 인터뷰에서 보았듯이 사실 조금 메타 정리가 조금 안 됐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메타가 바뀌는 시점에 조금 주춤했었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이제 앞선 경기 누구였죠? DRX를 꺾었죠. DRX를 꺾고 어쨌든 지금 연패에서 탈출한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젠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2라운드도 좀 담원기아와 우승을 놓고 다투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2연패 기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젠지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그냥 이제 다른 팀의 체급이 다른 팀이 너무 막강한 힘을 보여줘서 그렇지 그렇게 젠지가 너무 못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 팀은 항상 저점 자체는 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또 이제 막바지에 그 2연패 당시에 또 라스칼 김강희 선수가 발목을 접지르는 좀 부상이 있었다고 했죠. 이제 이게 카메라에도 좀 어느 정도 잡혔었는데 좀 아무래도 그런 부상이 그 경기력 자체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조금 패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악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발목 부상만 털어낸다면은 다시 젠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매번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올해야말로 정말 젠지가 우승할 수 있는 적기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다만 아까도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팀이 항상 중요한 시기마다 메타 해석이 좀 늦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좀 11.13 패치가 지금 대회에선 진행 중이죠. 근데 이게 또 언제 11.14 패치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변경점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 부분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슬기롭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젠지는 딱 저는 2%가 부족한 생각이라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룰러 박재혁이라는 정말 믿음직한 보수가 있지만 바텀 듀오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젠지가 위기일 때는 결국 룰러 선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룰러 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룰러 선수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안 나오는 게 젠지로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룰러 선수는 그 상황에서 항상 해주는 선수긴 했지만 최근 메타상 클리드 김태민 선수가 정글러 클리드 김태민 선수가 잘 노력을 해주면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미드 정글의 힘이 조금 더 받쳐줘야지 정말 젠지가 올해는 대망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원기아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담원기아 같은 경우는 MSI 갔다 온 뒤로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실제로 그래서 포지션을 대거 변경하는 그런 강수까지 뒀었어요. 맞습니다. 네, 캐니언 선수가 미드라이더로 갔고요. 쇼메이커 선수가 원거리 딜러로 갔고 그리고 정글러 자리에 말랑 김근성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3승 1패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말미에는 다른 팀이 이를 좀 파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그 시점에 다시 고스트 장용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스프링 시즌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스트 장용준 선수의 폼이 완전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한창 전성기에 있을 때만큼의 포스는 아니지만은 이 선수는 되게 영리한 선수거든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아는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완전치 않더라도 다른 팀원들의 서포팅을 해주거나 혹은 이제 폴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면서 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포지션으로 돌아가면서 원래 잘했던 것들을 다시 구현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딱 스프링 시즌의 담원, 우승할 때 그 담원의 느낌이 제대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리 선수, 조건희 선수의 활약이 다시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팀 같은 경우는 작년 서머, 그러니까 이제 1년 전에 우승을 했을 때도 조건희 선수의 활약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담원의 키플레이어는 저는 베린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베린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팀적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부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상당히 인상적인데 그게 그 서머 초반에는 좀 잘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이제 메타가 조금씩 바뀌면서 다시 그런 모습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죠. 최근 그리고 은근슬쩍 메타가 또 담원 쪽으로 좀 웃어주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네. 고스트 선수, 특히 고스트 선수가 웃을 수 있는 메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애쉬가 나오고 지금 진 같은 그런 유틸형 원딜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상체가 강할 때는 하체가 이렇게 단단하게 버텨주는 것만큼 좋은 픽이었거든요. 우리가 알던 담원기아의 그리고 전년도 담원 게이밍의 모습도 조금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이 두 분이 뭐 워낙 칸 김동환 선수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베릴 조건희 선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쇼메이커 허수 선수가 보여주는 정말 그 빛나는 경기력을 너무 정말 이건 칭찬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재밌는 점은 쇼메이커 선수가 원딜로 나오다 보니까 올 시즌 모스트 원 챔피언이 이즈리얼이에요. 과연 미드로 돌아왔을 때 뭐 원래 잘하는 선수지만 조금 굳이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 제 그 데이터를 유심히 본 것 중에 르블랑이 요즘 히든 카드로 많이 좀 정말 괜찮은 챔피언으로 쓰이고 있는데 르블랑 승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KDA가 심지어 9.7입니다. S큰 미드 하나가 정말 팀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해서 결국에는 담원과 젠지가 또 한번 정상을 두고 왕관을 두고 싸우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라운드 점검을 여기서 이제 끝내보고요. 이제 2라운드 간단하게 전망만 이렇게 기자들끼리 얘기를 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 2강 팀을 제외하고는 예상을 진짜 못 하겠는 게 그 메타상의 변화도 있을 거고 최근에 그 중위권 팀들 사이에 경기 승수가 굉장히 촘촘해서 정말 한 경기만 지더라도 이렇게 순위가 뚝 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하위권으로 있는 놓여진 팀에게 지지 않고 얼마나 승수를 뽑아낼 수 있는지가 결국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6개 팀의 경쟁을 할 거라고 그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담원과 이제 젠지가 가장 먼저 2강 체제를 구축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농심, 아프리카, T1, 하나생명이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혹시나 이게 그 외적인 팀도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게 6개 팀이 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심의 탑라이너 리치 이재원 선수 인터뷰할 때마다 이제 이재원 선수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고 어떤 팀에게든 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만큼 그 팀 간의 전력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최근에 메타가 너무너무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메타 정리 되게 힘들어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메타가 바뀔 때 얼마나 메타 정리를 빠르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지금 그 순위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강한결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젠지, 담원, 기아를 제외하고는 사실 어떤 팀이든 지금 상위권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라운드는 정말 더 피가 튀기지 않을까, 혈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 두 팀을 제외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DRX 최하위로 떨어진 DRX를 제외하고는 순위 예측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KT나 프레디 프리온, 하나생명이 지금 세 팀 같은 경우도 아직 반등의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올라오기 위해서는 부족한 상황인 거는 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팀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무관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또 오프라인 경기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장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또 경기장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도 있어서 이 부분이 변수가 될지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방구석 LCK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2라운드가 끝나고 플레이오프에 접어들기 전에 한 번 더 또 찾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게임 스포츠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